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출산의 원인은 남자의 무능력과 잘못이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남자도 무능력한 사람 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결혼 시장에 나오는 분들은 무능력하지 않아요.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남자가 무능력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밥벌이 못하고 빚만 있고 앞가리 못하는 사람 많은 건 사실이야. 근데 적어도 그런 분들은 결혼하려고 나오진 않아요. 적어도 출산이나 우리가 자녀 관련 얘기할 때는요. 결혼 시장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혼 시장에 나온 사람 누구예요? 결혼 시장에 나온 사람은 결혼할 만한 어떤 경제력과 조건이 된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나 다 나옵니까? 여러분 남자 결혼하겠다고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 백수짓 하는 사람 나옵니까? 여지껏 나 본 적이 없거든요.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 받아주지도 않잖아. 아니 생각해봐. 이 말이 잘못된 게 뭐냐면 남자의 무능력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결혼 시장에서 결혼하려고 나온 남자들이 무능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 저 정도면 남자 크게 나쁜 게 아닌데 여자가 뭐 그렇게 가지는 게 많아?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무능력한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결혼 시장에. 결혼 시장에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무능력한 사람은 천지입니다. 그리고 이 무능력에 출산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여자분의 어떤 나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자분이 나이가 차고 나서 결혼식장에 나오면 출산을 못할 수도 있어요. 불임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무능력한 거죠? 아무리 남자 건강해도 뭐 정자가 살아있어도 건강한 이제 정자가 많아도 여자가 출산을 할 수 있을 만한 생물학적 나이를 지나가 버리면 이거 누가 무능력하죠? 왜냐하면 출산이란 출산. 출산이 뭐예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애 막 싸지릅니까? 아니죠. 출산하면 남자는 책임지잖아요. 결혼을 베이스로 까는 게 출산이잖아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입장에서 없는 입장에서 결혼하는 케이스는 사고 쳐서 결혼하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상 없고 일반적인 결혼에서는 출산 여자의 몫이고 그리고 출산할 때 여자분의 어떤 생물학적 나이가 정말 중요하고 옥타님이 이 말 공감하시겠네요. 네. 옥타님이 이 말 뼈저리 공감하시겠네. 근데 이게 무능력하다. 그럼 어디까지 능력이 좋아야 돼? 왜 자신들의 무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지나시면 출산도 할지 못할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남자가 무능력하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핀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시장을 조건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결혼시장에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 아니면 나이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남자의 능력을 따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 누가 책임이 있는지 누가 잘못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도 문제고 나라의 집권층 및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0, 60, 70이 오냐오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분들 대다수는 남자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평가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겪었던 희생의 크기와 지금 남자들이 겪어하는 희생의 크기는 그 출발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여성들의 마인드도 지금처럼 야가 빠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자가 지어야 하는 의무의 무게는 인플레이션처럼 느는데 의무만큼 권리는 가져갑니까? 오히려 권리는 잃어버렸죠. 이혼시 재산 분할, 여성 위주의 정책, 저출산한 남자들의 희생정신, 즉 멘탈의 문제 등등으로 오히려 공격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 남자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겠습니까? 아니, 좋게 봐서 순결과 지조를 지킨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의무를 겁나 지어야 한다면
그걸로 위헌 사람도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 남자, 여러 여자를 만나서 순결 따윈 개나 줘버린 게 요즘 세상인데, 그러면 중고차를 중고가격에 사는 게 맞지, 신차격에 사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오래된 클래식컬한 차량이라서 수집하는 개념이 아니면요. 결국 이런 남자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남자들끼리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내는데, 그게 바로 설거지론과 마통론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죠? 이런 사회 현상들을 남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저출산 0.78명도 배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남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여자가 잘못한 부분에 지적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뭔가 지적받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한다거나 이거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남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게 맞아. 근데 지금 보면 여자분들 해야 될 역할을 좀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자기 역할 안 하면서 뭔가 맛있는 부분만 먹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옛말쯤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뭔가 기재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꾸 맛있는 부위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데는 뭐 여자분들 자신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른, 그렇게 하라고 시킨 기성세대분들 50, 60, 70분들이 좀 문제예요. 아니, 왜 자신들의 아들내미는 그렇게 혹독하게 교육시켜놓고 책임감을 굉장히 강요시켜놓고, 왜 자신들의 딸내미 분들한테는 그렇게 한없이 관대하게 요조승교처럼 키웁니까? 아니, 본인도 세상을 겪어봤잖아요. 사회라는 게 얼마나 냉정하고 멘탈이 약하면 버티기가 힘든지를 겪어봤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극복해야 되고, 그러면 강한 멘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분들 멘탈이 약해요. 거기다 근성도 부족해요. 거기다 결혼 나이는 더 올라갔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남자가 무조건 결혼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까? 부모님 때 결혼했던 여자분들의 어떤 멘탈과 정신하고 체력하고 지금의 여자분들의 멘탈과 체력은 너무나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좀 너무 많이 야가 빠졌어요. 여자분들이 얍삽하고 좀 쪼잔하다는 인정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리미트를 넘어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한번 야가 빠지니까 이게 한계가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뭔가.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뭔가 하나를 요구하면 하나를 해줘야 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사회에선 여자분들한테 정말 많은 배려와 많은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뭔가 부응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받기만 하고 하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당제 같은 경우에도 할당제를 만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 돈을 벌면서 이제 결혼 비용도 같이 메꾸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라고 만든 제도인데, 이걸 역용하잖아요. 자기들 호의호식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잖아. 근데 호의호식하잖아, 이게.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이상하게 지금 변질돼 버렸는데, 정작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모르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알고 있지만 여자들은 모르고 있어. 자꾸 뭔가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만 자꾸 일으킨다면 앞으로는 배려 같은 거 없습니다. 아니, 해서 남는 게 없잖아요. 해줘가지고 사회에 기여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보탬되는 게 없잖아요. 그동안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출산이란 말이에요. 인구를 늘려주는 거.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 그것도 안 하는데 앞으로 무슨 지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 여자가 여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 안 하면 그럼 나라에서 계속 지원해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나라도 바보가 아닌 게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선순환이 아니어지는데 끊겨버리는데 무슨 그런 지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사회에 뭔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왜 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여자분들은 역지사지가 없습니까? 솔직히 남자가 훨씬 더 힘들거든요. 사회에서. 그리고 남자가 굉장히 많이 봐줘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 못 느끼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마인드가 문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베풀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면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날 배려해주니까 난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배려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뭔가 감사를 못 느끼면서 해주길 바라는 여자를 남자가 뭐가 좋다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챙겨주고 같이 살아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이 뭔가 배려받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세상이 너무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섣불리 제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여자분들 일자리 같은 상당 부분 날라가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소비자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 사람들이 돈을 써야 소비가 돌아 유지되는 일자리들이 많아요. 서비스업 같은 그런 거잖아. 서비스업 같은 게 사람들이 계속 외장 와가지고 물건 구매하고 주문하고 사줘야 되는 건데 경제가 어려지면 사람들이 그런 것부터 지갑을 닫아요. 백화점도 안 가고 쇼핑몰도 안 가고 대형 마트도 안 갑니다. 그럼 거기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입요? 나와야죠. 안 무서워요? 앞으로 위기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남자가 다 책임져 준다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결혼했을 때 얘기고요. 가정을 일굴 때 얘기고. 이제는 가정을 일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내 편 들어준 사람 없잖아요. 같이 살 사람 없잖아. 이제 나이가 찼으면 이제 혼자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내 편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 혼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서 나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한다면 그때부터 사는 것은 지옥이에요. 행복이 아니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진지된다고 나라에서 받아주겠거니 이해해주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자분의 한 행동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의 지금 한 행동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일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분의 허영심이 거의 일본 법유경제 시절과 맞먹는다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느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지금 대한민국 결혼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혼 못하는 사람 많아져요. 결혼을 못하게 되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배려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 여자도 아닌데 누가 배려를 해줘. 나랑 한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남자 좋다고 그 사람하고 같이 뭐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합니까? 그리고 세상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지면 뭐 여자 도와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들어야지. 앞으로 굉장히 좀 냉정해질 겁니다. 사회가. 그래서 그동안 당연한 배려를 요구했던 분들은 좀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자기만의 노력이나 어떤 뭐 해놓은 게 없으면 인생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걸 느껴봐야 돼요. 얼마나 대한민국 세상에서
좀 배려를 많이 받았는지, 감사하게 만든 건데 감사 못 잊고 살았는지 이런 걸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미 나이가 차신 분들은 사실상 결혼은 끝났어요. 희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를 완전히 낮추십시오. 자꾸 높은 시각으로 또 결혼식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번번이 실패할 겁니다. 실패하고 나서 뭐 혼자 살아갈 자신 있으면 하시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은 좀 안 좋은 걸로 유명해질 거예요. 조롱거리 대상이 될 겁니다. 어떤 걸로 조롱거리 대상이 되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